오늘은 3월 19일이고요. 제가 준비한 과목은 윤리와 사상의 인간, 윤리 및 사회사상 파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파트는 윤리와 사상의 가장 앞부분에 속하는 파트이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도리,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적 사고의 행위, 근원, 그런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기본적 틀을 확립하는 그런 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윤리라는 과목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시 되는 이 질문이 바로 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모호하고 막연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놓았는데 이 윤리학 사상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알아보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인간의 본질에서 이 접근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말한 그 핵심 주장은, 즉 이유나 근거는 어떻게 논리적 구도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제가 하나를 준비를 해왔어요. 다 안 들어가네. 잠시만요. 자, 얘가 뭐게요? 얘가 됐다. 얘가 뭘까요? 이 물체는 뭘까요? 제가 굳이 이것을 물체라고 칭한 이유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너무 당연하게 알 수 있죠. 얘는 뭐다? 원이다. 얘 원이야. 맞아요. 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원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 인식에 대한 답을 저는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다시피 너는 눈이 있지 않느냐? 눈이 있다면 알지 않느냐? 왜냐? 눈을 통해서 얘가 원이란 걸 알 수 있으니까, 관찰을 통해서. 얘는 원이다. 두 번째, 원이라는 개념, 원의 정의를 돌이켜봤을 때 얘는 원의 정의에 속한다. 원의 정의에 공통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원이다. 공통점을 통해서 파악하는 견해가 있겠고. 세 번째, 원도 있고 네모도 있고 세모도 있다. 근데 얘는 원의 기본적 모양이 얘랑 닮았으니까 그냥 원이다. 비교와 차이점을 통해서 인식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가 흔히 가장 간단하게 그리고 가장 쉽게 인식하는 방법은 바로 직관을 통해서 이죠. 얘가 왜 원이냐고? 딱 보면 원이잖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 그쵸? 우리는 크게 이 4가지 방식으로 원을 인식하는데, 사실 이 4가지 방식은 인간으로서 우리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느냐 라는 특성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 인간은 사실 탄수화물 덩어리야. 유기체야. 인간은 굉장히 본능적 욕구로 기계적으로 학습하고 조건 반사적으로 움직여. 이것은 뭐에 근거해? 관찰에 근거해. 이러한 근거 행위는 인간을 동물적 존재로 보고 있다는 자연과학자들의 견해에 속하고요. 두 번째, 공통점을 파악한다. 인간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 그리고 성찰하고 깨달아.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 인간은 모두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을 바라보고 있는 견해에 속합니다. 세 번째, 인간은 다른 것들과 달리 모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할 수 있어. 인간은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가. 그러면서 뭘 이뤄? 하나의 사회를 이뤄. 그것은 바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직관을 통해서, 우리는 직관을 통해서 알 수 있어. 직관은 무엇이냐? 물론 이성적과 굉장히 연관되는 발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직관은 이성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지만 직관 안에는 무엇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윤리적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 직관과 같은 개념은 바로 양심에 속하죠. 양심은 우리 모두 안에 있어. 그리고 이것은 굳이 말로 안 해도 알고 있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야. 라는 양심이 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 부분과 약간 조금 대비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크게 동물적 존재와 이성적 존재,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구별했어요. 시험에서 잘 나오는
과목은 사실 이 두 가지죠. 왜냐하면 동물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윤리적 행위로서의 인간을 설명하는데 약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은 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인데, 이것을 왜 먼저 봐야 하느냐, 종이를 다른 걸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어떤 점에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다? 인간은 다른 것들과 공존하고 함께하면서 적응하고 동화하고 순응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걸 만드냐? 바로 이 컬처, 문화를 만듭니다. 문화를 만들면서 인간은 크게 두 가지 존재로서 두 가지의 목적으로 행위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플레이, 유희적 존재로서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보다 멋있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로서 기능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존재인 메이크가 있습니다. 메이크, 인간은 도구적 존재로서 실생활에서 유용하고 다수의 이익을 주고 도움을 되는 것들을 만든다. 엄청 크게 나누면 그것이 유형의 형태일 수도 있고 무형의 형태일 수도 있겠죠. 이 무형의 형태로서 가장 우리에게 바람직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바로 이 윤리라는 것이었죠. 윤리를 통해서 인간은 도구적 존재로서 기능하고 실생활에 도움을 주면서 다수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윤리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이 윤리를 보고 윤리에 맞게 사는 것을 궁극적 목표인 잘 사는 거죠. 결국에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게 도구적 존재로서 기능하는 것이니까 결국 이 목적은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이다. 이걸 조금 더 그럴듯한 말로 표현한 것이 이 목적지, 잘 사는 그 풍요로운 삶을 위한 목적지를 위해서 기능한다. 목적지론적 윤리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지론적 윤리설은 뭐고, 아까 너는 왜 이렇게 인간을 도구적 존재 이렇게 나눴느냐? 이것은 우리가 윤리적 행위의 근거를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요. 그 두 가지의 관점은 크게 인간은 절대론적 윤리설과 상대론적 윤리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얘는 뭐냐? 두 개는 굉장히 반대되는 점이 많죠. 대초점이 많은데, 첫 번째로 이 절대론적 윤리에 대해서는 인간은 모두 다 아까 직관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이 양심이라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자유의지는 무엇이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세상으로부터 부과된 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그 양심이다. 따라서 그 양심에 맞게 행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선의지라고 하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또한 인간은 그렇다면 자율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율적 존재라는 것은 스스로 그리고 도덕 법칙의 이유를 따라서 스스로 자신을 맞게 도덕 법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정리한 말이 이 3번이에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자율적 존재로서 스스로 선한 의지로 선의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선의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모든 동기는 결국 선으로서 연결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굉장히 합리적 존재이고, 이 must,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론적, 당위론적 윤리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그럴듯한 말로 설명해 놓은 게 이 직관의 관자를 쓰고 생각할 염, 일단 바로 이 이성과 직관, 옳은 것을 추구한다 라는 의미의 관념론이 바로 이 절대론적 윤리를 대표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대표적 학자로서는 칸트가 있습니다. 근데 칸트는 지금 하기는 너무 길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만 파악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반대되는 것이 바로 이 상대론적 윤리설이에요. 상대론적 윤리설은 기본적으로 대사협을 바람직한 것을 추구한다. 얘는 must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고, 얘는 인생에 도움이 되는, 아까 말했듯 이 도구적 존재로서 인간은 다수의 이익을 통해서 윤리를 추구하는데, 이 윤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잘 사는 것이다. 따라서 목적을 얻기 위해서 결과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윤리고요.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목적은 수단화될 수 있고 정당화될 수 있다. 결과주의설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성을 통해서 행위한다
라는 것이라면 얘는 이성보다 경험을 좀 더 중시하고 유용성, 즉 삶의 목적,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유용성과 결과를 중요시한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윤리, 상대론적 윤리를 풀어써서 말한 것이 이 사회 속에서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바람직한 행위를 옳은 행위로 인정한다 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굳이 사회 속이라서라는 말을 쓴 이유는 바로 이 인간이, 이 모든 근원이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파생되는 이 윤리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상대론적 윤리를 가진 것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도구적 존재로서 기능하면서 도구적 존재로서의 목적은 바로 이 무형의 윤리를 추구하기 위해. 윤리는 왜 추구하는 것이냐? 잘 살기 위해. 그렇다면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목적은 당연히 이 결과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목적은 수단화해줄 수 있고 정당화될 수 있다. 이것은 절대론적 윤리로서 인간은 항상 선을 추구해야 하는 자율적 존재로서 인간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얘는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라는 상대론적 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도덕법칙은 굉장히 가변적이죠. 결과에 대한 비중이 좀 더 높게 뒀기 때문에. 반면에 절대론적 윤리는 결과보다는 동기를 중시하는 윤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동기는 바로 이 인간은 자율적 존재로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양심을 갖고 행위하는 이 목적이 아니죠. 목적이 아니라 동기를 중요시 여기는 이 절대론적 윤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의를 해보면요.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크게 그냥 누구의 때에 따라서 유기적 물질로 이루어지는 동물적 존재다. 이성적 존재로서 기능한다. 인간은 다른 것들과 인정하면서 함께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존재로서 기능하는데,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도구적 존재로서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인간이 되고, 그것은 바로 이 상대론적 윤리설과 연결되어서 결과를 중시하는 상대론적 윤리와 그 반대로 동기를 중시하는 절대론적 윤리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윤리 행위를 근거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사회문화가 아니죠. 인간 윤리 사회사상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네, 하다 보니 되게 길어졌는데, 결론은 인간의 윤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이 굵직한 이 흐름이 앞으로 윤리와 사상을 배울 때 있어서 큰 뿌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 다음번에도 되게 좀 좋은 강의로 조금 더 말을 더듬지 않고 굉장히 좀 차근차근 말했으면 그런 발음, 그런 준비를 더 해야겠습니다. 네. 파이팅.